2004년부터 시작한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해온 이들을 존경과 예우로 보답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해 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병역 명문가의 숭고한 헌신이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대를 이은 나라 사랑 실천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기감이 된 병역 명문가를 만나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8.15 광복절을 맞으며 특별히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과 관련해 말씀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병역 명문가 가문에서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방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주현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3년도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봉성 가문의 장남 예비역 해군 중령 이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저 동생, 사촌동생, 아들까지 4대가 병역을 이행하여 4대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3대 이재곤입니다. 지난 6월에 병무청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역 명문가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사무관님, 병역 명문가 우선 소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건지요? 네, 병역 명문가란 조부와 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및 형제, 사촌 형제 등 일대 조부를 기준으로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추진해온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 사무관님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은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하는 병역 명문가를 발굴하여 선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병무청의 역점 사업인데요. 매년 선정된 병역 명문가 중에서 병역 이행자 수가 많거나 병역 이행 스토리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20여 가문을 표창 가문으로 선발해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보건소, 군복지시설 등 1,300여 곳과 협약을 맺어 각종 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과 금융권, 금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역 명문가를 예우하고 있고 네. 이를 통해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사업입니다. 네, 20년이면 뭐 꽤 된 거죠. 네. 이 3대 가족이 이제 현역 복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군대 갔다 오면 저도 이제 2대? 병역 명문가 신청을 해도 되겠군요. 그럼 3대가 됩니까? 네네네. 오. 이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말이죠. 이 병역 명문가 역대 최다 선정 기록이 눈에 띕니다. 올해 병역 명문가 시상식 특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먼저 병역 명문가 신청하시려면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첫 해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출발한 병역 명문가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올해는 역대 최다인 2,465가문 11,620명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이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로 4대 병역 명문가가 탄생한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한 4대 병역 명문가 3가문에게 국무총리 명의로 4대 병역 명문가 증서와 기념 메달을 제작하여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서 수여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와 평화가
계속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4대가 병영 명문가입니다. 네. 대를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해온 주인공들을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중에 두 가문이 나와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정됐을 때 사연 같은 거 보잖아요. 사연이 또 굉장히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된 사연, 감동적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승환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저희 가문은 저희 할머님께서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때 저희 큰아버님께서 그 일본인 그 손에 이렇게 무참히 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님께서 이 나라 잃은 슬픔 그걸 너무 많이 느끼신 거죠. 네. 예, 뼈저리게.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는 정말 이런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6.25가 있었고 또 4.3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 두 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하셨다가 이제 경찰에 공직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또 부상을 입으셨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자식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상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문이 이제 상당히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큰누님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서 겨우겨우 이제 야간 중학교를 가셨어요. 그만큼 집이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저희 할머니나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원망도 없으셨고 또 오히려 국관리에서 헌신한 그 자식들을 상당히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랑 자라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자연스럽게 또 저희들한테 그게 가풍에 스며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양대학을 나와서 대체복무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었거든요. 또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또 보충역으로 또 군을 또 안 갈 수가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동생은 해군 특수부대 뭐 SSU로 하고 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예, 그쪽을 지원했고 저희 자군님 같은 경우도 국군사관학교를 진학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대들이 어떤 그런 국관리에서 저희들 자원을 입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저희 할머님부터 시작된 그런 가풍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나라 사랑의 그런 병역 의무를 상당히 좀 소중히 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가문이십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재곤 선생님. 네. 네, 할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6.25 전쟁에 자원 입대하셔서 가평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24단 수색대에서 군복무를 하시던 중 월남전에 자원하여 군복무를 마치셨고 작은 아버지는 육군 하사로 제대하셨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27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였으며 동생들은 육군 병장 및 해병대 병장으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4대인 제 아들도 육군에서 군 생활을 하며 특급 전사로 선발되는 등 명예롭게 병역을 마쳤습니다. 정말 사연들이 정말 다 하나하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네, 더구나 또 4대 가문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자리가 협소해서 이 자리에 다 모시지는 못했지만 올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2,465 가문들 하나하나 모두 정말 훌륭한 사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무관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가문뿐 아니라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가문들이 많은데요. 그중 기억에 남는 한 가문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신 고 황화연 가문입니다. 일대인 고 황화연님은 해방 후 월남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셨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원산, 흥남 철수작전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한 공적을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일대의 나라사랑 정신은 2대 아들들에게 이어졌고 또 할아버지의 전쟁 참전 이야기를 듣고 자란 3대 손자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군악병,
경찰 홍보단, 사진운용병 등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말이죠. 이 병역 명문가가 되려면은 이 정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 꼼꼼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게 제일 궁금해요. 현역 입대 몇 분 가셨는지 일단, 네, 우리 이승환 선생님. 네.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은 제 포함 6명입니다. 6명. 우리 선생님. 저 포함 7명입니다. 7명. 정말 많이 가신 분은 몇 번 정도 가셨을까요? 사무관님. 이번 23년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혁구 가문입니다. 근데 총 15분의 15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복무 개월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원 선생님 총 다 해서 복무 개월수 집안 다. 복무 개월 수는 이제 그건 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753개월입니다. 이 선생님인데. 저는 좀 짧게 한 169개월입니다. 아, 169개월. 예. 짧은 겁니까? 예. 혹시 네, 사무관님 혹시 뭐 진짜 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혁구 가문 네. 같은 경우는 총 15분이 모두 병으로 복무를 하신 가문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가문이고요. 그래서 이 가문은 총 409개월 복무를 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이제 육해공 이제 해병대 포함해서 특수부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이선 선생님. 네. 예. 저는 이제 그 해군 네네. 해남구조대 SS라고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네네. 네, 아주 유명하죠. 예, SS 출신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다 뭐 육해공, 해병대, 특수부대까지 다 있습니까? 집안 전체가? 저희 아버님이 육군이고 네네. 저희 작은 누님은 이제 간호장교. 네. 예, 저는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SSU 출신이고요. 저희 아들들은 이제 잠수함하고 예, 이함대 최전방에서 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없군요. 네네. 자, 그럼 우리 또 우리 선생님. 아니죠. 네. 공군이 없는 거죠. 공군이 아니, 없어요. 예. 가 예. 있으니까 아, 특수부대로 네. 포함되는 거구나. 공군만 없습니다. 공군만 네. 없군요. 우리 선생님. 네. 저희 집은 사촌 동생이 해병대, 그리고 뭐 아버지가 24단 수색대,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냥 일반 육군 보병. 저도 보병. 네. 우리 사무관님 혹시 뭐 이렇게 다 하신 집안도 있으십니까? 네. 육해공군 해병대 다. 네, 육해공군 고루 다 복무하신 가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훈장과 표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이승환 선생님부터 한번. 어떤 표창 받으셨어요? 저는 뭐 표창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았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방부 장관 표창하고 네. 또 제가 이제 3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부 포장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이재용 선생님. 네. 저는 요번에 병영명문가 표창하고 메달을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메달 네,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습니다. 오. 네네. 야, 빛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보충력 편입 대신 이제 군에 안 가도 되는데 군 복무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승환 선생님. 제가 그 해군 해남구조대 30주차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동생이 이제 그때 군 입대를 좀 앞둔 시점이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충력으로 안 가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특수부대 교육을 받아 보니까 좀 느끼는 점이 있더라고요. 또 남자다운 좀 요즘 강철부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동생이 사실 수영을 잘 못했어요. 제주도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SSO라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가지고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간 교육을 시켰는데 좀 부대식으로 약간 좀 빡세게 시키고요, 동생인데. 근데 2주 교육 받더니 집에서 교육받겠대요. 집에서 수영장 다니면서.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권유하니까 들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알다시피 훈련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수련을 했는데
그때 형만 아니었으면 중간에 그만뒀을 건데 포기하실 수 있었는데. 제 체면 때문에 네. 이제 악착같이 교육을 받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 동생도 교육 수료한 지가 이제 꽤 지났지만 아직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 복무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군복 대신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무관님.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던 그 가문의 이대봉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하시고 경찰에 투신해서 약 38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실 공정하게 근무하시고 치안 질서 확립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특히 군에서 터득한 지식으로 그 작전 경비 분야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는 6.25 전쟁에는 아버님이 참전하셨고 또 베트남 전쟁에는 아들이 참전한 가족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님 간의 어떤 세대 간의 이야기인데 사연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재건 선생님. 네, 할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인 43살에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3개월 만에 가평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24단 최전방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하시던 중 베트남전에 자원하시어 복무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대뿐만 아니라 4대가 병역 명문가라고 들었는데 제가 아드님이라면 군대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갔다 오신 거죠?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에게 부여된 의무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국가에 봉사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도 계시고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병역 명문가라고 하면 주위 반응은 어땠을까? 그것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승원 선생님 어때요? 주위 반응이요. 사실 이제 병역 명문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사실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고 제 친구들한테 이번에 시상식 영상을 톡으로 한번 좀 자랑삼아 좀 올렸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제 친구들이 대통령 표창인데 이런 표창인 줄 몰랐다.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친구들이 그 자기들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 지방신문에 광고까지 실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주 신문에도 실리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광고로 이렇게 해서 뭐 축 네. 대통령 표창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미국이라든지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니폼 입은 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약간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 좀 아쉬웠는데 이번 저희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고 그래도 병역 명문가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국민들이 또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병무청에서 이렇게 하는 병역 명문가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직원 선생님도. 네. 우선 아직은 생소한 병역 명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4대 병역 명문가로 대단한 가문이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거죠. 혹시 뭐 주변에서 밥을 사라 뭐 이런 분은 안 계셨습니까? 소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네. 축하해야 돼. 그렇죠. 축하주를 많이 드시게 되겠죠. 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병역 명문가 분들 중에 가족이 15명인데 그중에 공익, 방위, 면제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가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해외에서 이런 분들 정말 사회 전체의 영웅으로 이 존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병역 명문가들에 대한 존경과 관심, 해를 거듭할수록 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무관님? 네, 맞습니다. 병역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조건 없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애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역대 최다 병역 명문가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4년 처음 이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이 이제 추진된 이후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행사가 굉장히 뜻깊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선양 사업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올해 시상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해군본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께서 영광의 주인공인 병역 명문가와 함께 입장하면서 시상식이 시작되었는데요. 병역 명문가 20가문을 표창하고 최초 4대 병역 명문가 3가문에게 증서와 메달을 총리께서 직접 수여해드리는 아주 품격 있고 영예로운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군본부 군악대의 화려하고 웅장한 오프닝 공연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문 소개 포토월, 나만의 우표 전시, 20주년 특별 기획 공연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석하신 병역 명문가 한 분 한 분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시상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준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고 또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시상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사무관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20주년을 맞은 병무청의 병역 명문가 이 선양 사업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병역 명문가, 영광의 중심에 서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세대로,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로 서로 다른 세월 속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들. 처음 40가문을 시작으로 올해 2465가문 산정, 3대를 넘어 4대로 이어지고 있는 병역 명문가. 병역 명문가에 대해 늘어나는 관심만큼 제복 입은 영웅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 필수입니다. 오늘의 지식 포커스, 제20회 병무청 병역 명문가 시상식을 중심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을 들여다봅니다.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은 2004년 처음 40가문으로 시작하여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역대 최다인 2,465가문, 11,620명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명문가를 널리 알리고 그들의 명예심을 제고하는 일과 더불어 병역 이행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 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상식은 3대를 넘어 4대로 이어지는 병역 명문가의 탄생으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상식은 병역 명문가, 그 영광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병역 명문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담은 영상 시청을 필두로 시작된 병역 명문가 표창 수여식. 올해 시상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4대 병역 명문가의 탄생부터 기념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우선 3대 가족 무려 15명이 409개월 동안 병역을 이행해 올해 병역 명문가 중 병역 이행 가족의 수가 가장 많은 가문. 이혁구 가문이 영광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이봉성 가문에게도 수여되었는데요. 3대 가족 6명이 753개월 동안 병역을 이행해온 이봉성 가문의 자녀들은 국가유공자의 후손임에도 2대와 3대가 자원 입대하는 등 뜨거운 애국심으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무총리 표창에는 3대 가족 13명이 537개월 동안 병역을 이행한 최일근 가문과 함께 김태수 가문, 민병윤 가문,
그리고 황하영 가문이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 병역의 의무 실천 없이는 대한민국의 존속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 명문가들의 병역 의무 실천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4대 가족 7명이 169개월 동안 병역을 이행한 이광복 가문과 더불어 박재화 가문, 노웅익 가문까지 총 3가문이 수상하여 4대 병역 명문가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시상식을 마무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의 고귀한 희생이 크나큰 자긍심으로 남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정 및 첫 시상식 개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선정대상 확대 및 발굴 사업 추진은 물론 2013년 병역 명문가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병역 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등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병무청이 제복 입은 영웅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병역 이행에 귀감이 되는 병역 명문가의 선양 및 예우 사업의 확대와 그들의 명예를 지속해서 드높여 나가는 노력, 병무청이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병무청의 병역 명문가 시상식 모습, 특히 올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된 가문이 2,465 가문인데 모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선정 과정이라든가 시상하면서 느낀 감동 등등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소감이나 느낀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20회 병역 명문가 시상식 행사는 올해 선정된 2,465가문 중 20가문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는데요. 관련 예산 등으로 좀 더 많은 가문을 표창해드리지 못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대를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어온 병역 명문가와 그 가족분들이 시상식에 참석해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행사를 준비한 담당자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신 병역 명문가 분들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잇게 한 자랑스러운 명문가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됐다. 딱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이승환 선생님. 기뻤죠. 일단 기뻤고. 근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이제 제가 사실 이 병역 명문가 지원하거나 그 스토리에 응모한 계기도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현충일 날 저희 형님 두 분이 전사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추모묘제를 하루도, 한 번도 매년 이렇게 참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가서 이제 보면은 두 분은 얼굴도 못 봤죠. 그분이 이제 10대 때 전사하셨으니까. 근데 느끼는 감정이 갈 때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죠? 이렇게 매번 왔을 때마다 이분의 이름을, 진짜 이분의 이름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사실은 저희 아버님 형제 말고도 지금 산하에 무명용사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무명용사의 이름을 나라가 알아주고 불러준다는 거.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스토리 가문에 신청을 했고, 또 마침 이제 제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다큐 보셨겠지만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사진도 나오셨고, 묘비지만 이름도 나와서 이제 무명용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름을 불러준 이제 유명용사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이제
가슴이 좀 벅차올랐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고요. 이건 정말 가문에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곤 선생님. 네. 대한민국 최초로 4대 병영명문가 3가문 중에 저희 가문이 선정되었다고 하니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환 선생님은 대통령 표창을 이제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솔직히 예상은 못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적어도 이제 한 국무총리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예, 예.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계신 4대 명문가처럼 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또 실제 와서 보니까 또 많고.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표창이 된 게 또 저희 조상님들이 좀 음덕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아, 제사할 때 좀 음식 좀 좋은 거 하셔야겠네요. 예. 네네. 네. 예, 이승환 선생님께서는 직접 신청을 하셨으니까 되면 어떤 기분일 것 같다 약간은 뭐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가족분들의 반응 궁금한데요.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됐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 그러시죠. 네, 네. 저희 아버님이 사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한창 젊으신 나이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표창을 받게 됐다고 또 시상식을 한다고 이제 세종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때가 제가 연락받은 게 한 3, 4월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고령이신데 이제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꼭 가셔야 되겠다고 오, 하루에 3시간, 4시간 운동하신 거예요. 그럼 같이 모시고 가신 거예요? 네, 가시겠죠. 왜냐면 이제 운동을 그렇게 또 네. 많이 하신 거네. 네, 왜냐면 제가 준비하신 이제 거야. 아버님 좀 불편하시니까 아버님 참석하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본이 반드시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 3-4시간 운동하시면서 그렇게 또 참석하셨고 그때 또 마침 참석하니까 또 이제 메인 테이블에 앉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직접 아버님께 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총리님 뭐 만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총리님께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니까 아버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죠? 네. 예,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아버님께 좀 효도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상을 받고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그 호구가 나고 형님 계신 곳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가 계신 이제 가족묘지에 그 표창장을 직접 들고 왔습니다. 예, 들고 와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좀 가족사도 있었고 또 제 할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쁨이나 영광을 못 보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 표창장을 제일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호구원도 갔고 가족묘지도 갔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표창 수상을 저희 이제 아버님과 또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또 두 분 형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수가문 표창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곤 선생님이 아까 그 메달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메달 네. 또 볼까요? 네네네. 네. 아, 메달이 아주, 네. 네. 꽁꽁 싸매셨네요. 네. 그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네. 아, 그 할아버지, 아버님 한번 이렇게 걸어주셨어요? 한 번씩 다? 아버지 한번 걸어드렸습니다. 아,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이게 딱 하면서 한번. 네.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저거 하세요. 과묵하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왜? 그래도 기분은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날 저한테 맛있는 저녁 사줬습니다. 네. 아, 뭐 따로 말씀은 뭐 안 하십니까? 뭐. 예, 좀 과묵하셔가지고. 아마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네네. 자긍심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네. 메달에 보니까 이제 20주년이라는 20이 써 있네요. 맞아요. 수치가. 네. 정말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고요. 상은 누구나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남다른 그런 또 사연이 있고 감동적인데요. 병무청이 지금 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 이거 계속 가야 되는데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네네.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선정되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재권 선생님 먼저. 예, 앞으로 더 많은 병역 명문가 가문이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예, 저는 이제 저희 어떤 국가 역사를 보더라도 국방력이 약했을 경우는 항상 외침을 받았고요. 또 많은 군인들도 전사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겪는 그 고통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본이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 국방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이 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병력을 군문에 입대하는 거하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병역 명문가 가문 선양을 시작으로 이렇게 병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또 그리고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병무청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이걸 좀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병역 명문가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상을 받고 또 자랑스럽고 좋지만 제가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실제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기쁨과 감동을 또 나라에서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좀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이 좀 홍보하고 또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대를 이어서 나라 사랑을 신천하는 가족들의 모습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을 20년 동안 벌써 지속해왔고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히 신경 쓰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사무관님. 네, 가장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병역 명문가를 존중하고 또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존중 우리 해드려야 되고 더불어 또 예우와 우대 이런 거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한 예우 어떤 보상 이런 거 등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 지금 병역 명문가 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96%에 해당하는 233개 지자체에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네. 또한 전국 1,300여 개의 국공립 민간시설과 협약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병역 명문가 분들에게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의 명문가 분들에게 실제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좀 도와주셔야 좋죠. 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혜택도 드리고 또 더 많은 병역 명문가가 또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병역 명문가가 되면은 증서와 폐 그리고 병역 명문가증, 대통령 기념품 등을 교부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거 바라시는 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그렇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 혹시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해주면 더 이게 뜻깊은 그런 게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이 병역 명문가들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경험 또 실제적으로 이제 또 그렇게 여기 4대 가문도 계시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모범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장병들에게나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경험과 이런 사례를 그 병역 명문가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아마 또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공교롭게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역 TMO에 잠깐 있다 왔어요. 네. 이 시간이 좀 빨리 와서. 네.
근데 그때 마침 국방위로를 딱 봤는데 어제짠가요 오늘짠가요? 그때 어느 이제 학군 대인가? 아 나도 병영 명문가가 뭐 되고 싶다. 지원을 했다. 그걸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역에 있는 장병들에게도 우리가 병영 명문가가 있고 또 이러한 어떤 국가에서 하는 사업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를 많이 알리고 그런다면은 또 현역에 있는 후배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그죠? 정말 멋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딱 하나 네. 저기 있는데 저희가 병역을 무사히 필요할 때까지 아까도 저였는데 여성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 말하면 동생이나 누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조금의 혜택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병역 이행한 대상자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가족, 어머님들께서도 공헌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땐 맞는 것도 같네요. 네. 우리 그 사무관님 병영 명문가 이제 선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좀 이렇게 살피고 또 해야 될 부분이 많겠구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를 이어 헌신한 병역 명문가분들의 이제 고귀한 희생을 보면서 또 앞으로도 이분들을 기억하고 또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패부터 여기가 병역 명문가다 딱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병역 명문가 문패 사업 저희가 202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무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우리 병역 명문가 분들에게 문패를 직접 교부해드리면서 또 그 어떤 대표 가문들에게 저희가 직접 가서 달아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선생님들은 지금 있습니까 문패가 딱?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또 아까 국가유공자다 보니까 그 국가유공자 문패가 이제 붙어 있죠. 네. 근데 아직 병역 명문가 문패는 아직 안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병역 명문가 문패가 유공자 문패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 보니까 더 크고 좀 빨리 멋진 것 같아요. 빨리 보내서 받으시면 그것도 네. 달아놓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저희도 국가유공자 문패랑 병역 명문가 문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두 개가 두 개 다 있으시군요. 있으시구나. 두 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네. 그걸 하나씩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문가 본인에 대한 애우는 물론이고 네. 또 그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그 애우 혜택을 드리는 저희가 좀 전에 제가 전국에 있는 1,300여 개 국공립 민간시설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 내용에 보시면 병역 명문가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차이가 있는 부분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를 이어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한 병역 명문가 가문이만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오늘 들어보니까 남달라요.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즉 병역 명문가가 생각하는 병역 의무 이행이란 이런 것이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네, 할 말씀 이승환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제가 대입 때인가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중용으로 이제 전역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복무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국가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전역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그게 제가 들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가 왜 잊혀지질 않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군인이 복무할 때 국가가 안전했다면 군인으로서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깊게 와닿는 게 이 병역이라는 게 잘 그렇잖아요. 군인이 전쟁이 나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군인이 내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안보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그 자체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고 군복을 입은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병역 이행이라는 거는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군복무하고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국가가 평안했다면 그 자체로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라와 국가가 알아주기 전에 내 스스로 아까 그 선배님처럼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진다면 나는 그거를 상당히 좀 바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금 이제 전역을 앞둔 후배거나 지금 이제 현역에 복무하는 후배가 있다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지금 총을 들고 이 고지를 지키고 있는 이 순간 나는 가장 멋지고 보람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먼저 자기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병역의 이행이라는 것은 가장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잃지 않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이재권 선생님도요? 네. 병역의 의무 이행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병무청이 병역 명문가 사업을 2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쭉 갈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또 시청자분들께서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병역 명문가의 나라 사랑 정신 계속 계승 발전해 나갈 예정인데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사무관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국에 계신 총 5만 9천여 명의 병역 명문가와 그 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병역 명문가 가족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또 잘 건전하게 지켜지고 또 귀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요.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 더 멋지게 잘 또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해 예를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해온 병역 명문가 사례를 들여다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가 확고히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